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보상 정보는 아주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보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경우 본인이나 내 가족이 이런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오늘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고도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입한 개인 보험의 담보 중 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로 과연 뭐가 있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진단비 종류, 암 진단비 또는 뇌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등을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종류의 진단비는 누구나 해당 질병에 걸리면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해 특약으로 가입 금액을 높게 설정해서 가입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고도후유장애 담보의 경우 본인의 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본인의 상태가 이 고도후유장애 상태임에도 청구조차 안 하고 계시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도장애 담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도후유장애가 보험 용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고도후유장애, 말만 들어도 뭔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보험에서 말하는 고도후유장애란 장애지급률이 무려 80%에 해당하는 상태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아주 위중한 상태인데요.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이후에 이 피보험자의 상태가 80% 이상 후유장애 지급률로 평가가 된다면 이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 보험 상품에서는 이 80% 이상 장애 지급률 뿐만 아니라 50% 이상 장애 지급률에 대한 이 고도후유장애 담보도 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장애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청구를 진행하셔야겠죠. 자, 그럼 어떤 상태가 고도후유장애 상태인지 혹은 80% 이상의 장애 지급률 상태인지 알아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도후유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지의 절단이나 눈의 실명 등 이런 장애 상태는 고도후유장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고도후유장애의 유형은 일반 보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고 청구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뇌경색과 뇌출혈과 같은 이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경우, 이때는 뇌졸중 진단비 뿐만 아니라 꼭 고도후유장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물론 뇌졸중 진단 후 치료가 잘 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 뇌졸중과 같은 진단은 이 뇌 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뇌가 관장하는 신경의 손상으로 사지의 완전 마비 또는 불완전 마비를 발생시켜서 정상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진단 이후에 팔다리의 정상적인 운동이 되지 않아 재활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하는 환자군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환자분들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고도후유장애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가입된 보험에 고도후유장애 담보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뇌 또는 척수 부위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 이 종양의 제거 유무와 관계없이 경과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지 운동이 제한이 있다면 이때도 반드시 고도후유장애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 정말 아주 안타깝게도 4살짜리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척수에 양성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시행했지만 하지의 마비가 잔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신 화상을 입은 분들의 경우 고도후유장애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신 화상 환자분들의 경우 관절 부위까지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경미한 화상이 아닌 심재성 2도나 또는 3, 4도의 화상이 관절 부위에 발생하면 피부 이식이나 가피절제 등의 치료의 유무를 떠나 이 화상 후 남게 되는 흉터나 유착으로 인해 관절에 구축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분들이라면 꼭 고도후유장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전신 화상 상태에 대한 고도후유장애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상담 온 한 사례 때문인데요. 5년 전
아버지가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었는데 혹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치료비가 억대로 발생한 아주 큰 화상 사고였고요. 오랜 기간 동안 피부 이식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절 구축으로 고생을 하신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5년이 지난 현재 아버님의 상태는 고도 후유장애까지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됐는데요. 그동안 재활을 꾸준히 하시고 추가 수술도 진행하시고 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환자분의 경우 조금 더 일찍 장애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이 고도후유장애에 한시 5년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처럼 장애 상태에 대한 평가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장애 판정 기일이 도래하였다면 사망하기 전에 혹은 상태가 호전되기 전에 평가를 받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도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정 장애지급률 검토를 위함이다 라고는 말하지만 아무래도 장애지급률 자체가 높아서 이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관련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뇌나 척수와 같은 이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운동 고도 후유장애 건의 경우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거나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애평가를 유보합니다 라는 약관의 판정 기준을 내세우곤 하는데요. 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고도후유 장애가 판정된 환자의 병원 의무 기록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식의 의료자문을 거쳐 장애 판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곤 하는데요. 설령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일부라도 장애 상태의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의료자문 결과를 앞세워 판정을 유보하는 등의 입장을 또다시 취하곤 합니다. 또한 관절 구축성 운동장애로 인한 고도후유장애 청구권의 경우 이미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술이나 재활치료 등을 통해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관절 자체, 뼈는 문제가 없으니까 호전이 가능하다는 식의 의료자문 결과를 통보하면서 예를 들어 80% 장애지급률을 청구했다면 70% 내지 75% 상태라면서 매우 그럴듯하게 조금 더 악화되면 보험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류하는 식의 부지급을 안내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안내에 대해 환자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 치료의 소견이라든지 감정 소견을 통한 적절한 반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료자문 진행 전 명확한 장애 상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자문은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고 만약 의료자문의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동시감정 진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객관적인 감정의 소견을 토대로 이 고도후유장애 상태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가입한 보험에서 아주 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재활병원 혹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 전신화상으로 인해 치료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고도후유장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영상의 내용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이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상남TV였습니다.